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임원의 결격 사유에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비업이 있죠. 경비업은 우리가 이제 누가 한다? 법인만이 영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임직원이 있는데 임원이 이제 구성 기관이 되는 거죠. 어떤 법인의 대표 기관이 되니까 임원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임원의 뭐다? 결격사유. 요건 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도요. 어떤 결격사 이런 거 만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격사유를 보시면은 좀 몇 사람이 있습니까? 6사람이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는데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럼 피성년 후견인은 과거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능력자가 된 겁니다. 무능력자. 그러니까 뭐 피성년.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공통입니다. 어느 곳에든 결격 사유로 해서 자, 1호부터 3호까지는 다 공통해요. 어떤 법이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피성년 후견이 있었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복권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파산 선고 받으면 기본권 역시 제한됩니다. 그래서 자, 복권된 자 하면 틀리는 거죠. 자, 복권된 자 하면 틀리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다음 뭐가 됐어요? 형이 아직 실효됐다, 실효되지 않았다? 실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실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야 실효가 되는 거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안 됐어요. 실효가 안 되면 자, 뭐다? 일단 뭐다? 경비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됐고 네 번째부터 이제 우리 경비업법에 좀 특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거부터 좀 특별한 건데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법 또는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그 다음에 있죠. 뭐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얼마? 3년이 경과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어요. 벌금형. 그래서 벌금형. 그래서 징역형이 아닙니다. 상당히 엄격한 거죠. 그래서 뭐 금고형 하면 틀리는 거죠. 원래 우리가 보통 임원 결격사 이런 거 따질 때에는 금고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벌금형. 그리고 몇 년? 3년이다. 3년이 이제 5년 나오면 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호로 가보면 이 법 해가지고 19조 1항 2호 뭐 그다음에 7호는 제외해서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나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긴 한 때. 요게 2호하고 7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뺀 나머지 그래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자 명령이 있죠. 명령. 그래서 명령을 위반하는 겁니다. 뭐 행정조치 같은 게 나왔는데 위반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취소가 됐고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자, 뭐다? 취소된 법인의 뭐에서 임원. 당시에 임원이었는데 얼마 취소된 다음에 3년이 안 지났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됐잖아요. 임원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취소가 되면 임원 결격이 될 거 아닙니까? 딴 데 임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 업무와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이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딱 동종 업무는 이제 못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19조 1항 2호, 그다음 및 7호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때,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에 임원이었던 자로서 허가 취소 날부터 얼마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센 거죠, 센 거.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여기 제외잖아요, 제외. 제외인데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의 경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나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 임원이었던 사람은 얼마? 5년 지날 때까지는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그러니까 중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외의 것들 두 가지 외에는 3년, 그다음에 두 가지는 5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경비업자에 뭐가 있다? 이제 의무가 있네요. 뭐 다양한 내용의 의무가 나오죠.
경비업자는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의무 수행의 범위 해가지고요. 자,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의 임무 수행 해가지고 있죠.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내. 그래서 관리권 내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민간 경비니까 경찰은 그런 범위를 제한하지 않겠지만 경비업자는 자기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된 범위.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권의 범위 안. 그렇죠? 관리권, 시설주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수행을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자, 먼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비업자는 관리권의 범위에서만 경비 업무를 하는 거고, 자, 그 경비 업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성실 의무와 부당 업무 거부 의무가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게 써 있잖아요. 그럼 설마 불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그럼 틀리겠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하는데, 성실하게 수행을 하는데 바로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자, 위법이나 부당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뭐다? 거부 뭐예요?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거부 의무예요? 거부해야 한다. 그래서 위법이나 부당하다. 그럼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이러면 틀린다. 그래서 거부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경비원 권익 침해 금지 의무와 허가 업무의 경비원 업무 강요 금지 업무에서 있네요. 그러니까 허가 업무의 경비원 업무 강요 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익 침해를 금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 업무 외 경비원 업무를 강요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보시는데, 자, 일단 쭉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공정한 계약.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한다고 해서 이제 철저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형평에 좀 어긋나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들이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다음 네 번째로 가보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부당 목적 사용 금지 의무가 있네요. 자, 비밀 당연히 누설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경비업자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뭐다? 누설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직무상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누설하면 처벌할 수가 있겠죠. 처벌 규정도 당연히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 목적 사용 금지 의무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뻔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자, 집단 민원 현장이 있었죠? 우리 집단 민원 현장은 7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민원 현장이 있으면 자, 이제 수많은 경비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누가 배치가 된다? 경비지도사가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경비지도사. 그러니까 경비원을 지도, 교육, 훈련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집단 민원 현장의 경비지도사 배치 의무 해가지고 자, 읽어볼까요?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일단 선임하는 거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배치하라 이거죠. 경비지도사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경비지도사는 집단 민원 현장에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있고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하는데 어떤 것들을 감독하느냐? 지도 감독의 내용이겠죠? 내용이 요겁니다. 그래서 자, 뭐다? 집단 민원 현장에서의 선임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경비원 등의 의무에 따른 위반 행위의 예방 제지. 그래서 있죠? 15조에서 바로 경비원 등의 의무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배우죠.
자, 그래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제지. 그 다음에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쪽에서 집단 면허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를 관리하는 거죠. 명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게 바로 불법 용역 이런 것들을 막자라는 뜻에서 등장한 거니까 경비 지도사가 바로 이런 위법이나 이런 거 있는지를 막기 위해서 위반 행위 예방 및 제도, 그 다음에 제지하고, 그 다음에 경비원의 복장 착용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휴대 사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 그 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 이걸 관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거라고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특수경비업자의 이제 의무가 있네요. 특수경비는 이제 중요시설이죠. 자,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 업무의 개시 신고라는 때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특수경비업자는 만약에 특수경비 업무에 개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특수경비 업무에 뭐가 됩니까? 수행이 중단이 됐어요. 그럼 중단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서 자, 다른 특수경비업자에게 경비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나를 고용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체자를 넣어주라 이거죠. 왜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더군다나 특수경비하면 국가 중요시설인데 경비에 공백이 생기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신고하라. 그리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항 가보면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 업무를 뭐한다? 인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일회 규정 경비대행업자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고나 뭐 변경도 똑같이 이제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들입니다.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3항으로 가보시면 자, 특수경비업자 이제 겸업금지에서 바로 특수경비업자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그다음에 경비장비의 제조, 경비업하고 그다음에 경비장비의 제조, 설비, 판매업,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그다음에 경비원 교육업 이런 것들 있죠.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특수경비업자는요. 이 특수경비와 관련된 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자 팔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은 바로 이제 제조.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할 수 있는 거. 특수경비업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경비 관련업 해가지고 있죠? 무지 많습니다. 가볍게 읽고만 갈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읽지 마세요. 금속가공 제품 제조. 근데 이제 기계나 가구는 제외한다. 그래서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일반 철물 제조업이나 금고 제조, 금고, 있죠? 이런 거 경비와 관련될 거 아니에요? 그 밖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그래서 분사기나 소화기 제조업. 그다음에 전기장비 제조업 있죠. 그다음에 전자부품, 뭐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다음에 전문직별 공사업. 그다음에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통신이에요, 통신장비. 그다음에 통신업, 부동산업.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이거 하나 체크 한번 할까요? 그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설, 뭐 시스템 통합 관리업. 그다음에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뭐 있죠. 쭉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주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 이제 또 뭐 있습니까? 그 밖에 자 1호에 따른 뭐 영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영업. 그러니까 누가 고시한다? 경찰청장입니다. 시도경찰청장 아니에요. 이런 것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뭐죠? 이제 경비업에서 경비업자의 의무들을 쭉 이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있고요. 경비 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해가지고 있네요. 그럼 도급인이 누구냐? 맡긴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비업이 도급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맡은 사람인데 얘가 경비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맡긴 사람에게도 어떤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뭐다 이 경비업을 맡겼어요. 맡긴 사람에게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무허가 경비 업무 도급 금지에 서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 업무를 도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있죠. 그래서 무허가.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어떤 경비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무허가 업체에다가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허가 경비 업무 도급 금지가 있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집단 민원 현장 경비 인력 배치 시에 의무해 가지고 있네요. 그럼 집단 민원 현장에 자, 뭐가 되죠? 바로 이 도급을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쭉 해서 집단 민원 현장에 자, 경비 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합니다.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경비 인력을 자기가 직접 고용하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역깡패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비업자에게 맡기라 이거예요. 업자에게. 그래서 업자에게. 요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다 이거죠. 주먹구구식으로 용역깡패 이런 게 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경비업자도 이제 문제가 나중에 되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속을 해주는 겁니다. 다만, 근데 자, 무조건 20명 이상 하면 직접 고용 절대 안 되느냐? 되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자, 시설주 등이 집단 민원 현장 발생 얼마?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됩니까? 자, 직접 고용한 사람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단 민원 현장에서 내가 사람을 쓰고 싶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사람을 쓰고 싶다. 그러면 직접 고용하지 말고 경비업자를 통해서 하라는 거죠. 경비업자를 통해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원 채용에 의 영향력 행사 금지에서 있죠. 자, 읽어봅시다. 경비 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자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는 안 된다. 그래서 관여하거나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급인이 자, 경비업자한테 맡기면 나 이 사람 좀 써줘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청탁하지 말라 이거죠. 영향력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2항으로 가보면 1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뭐 대통령령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대통령령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무자격자는 뭐고 부적격자는 뭐냐 해서 있는데 다음 각호의 경비 업무를 도급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일단 뭐가 있습니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시설 경비 업무나 신변 보호 업무나 호송, 기계 있는데 특수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특수를 제외한. 특수경비 업무가 제외돼 있죠. 제외돼 있을 때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 빼자 이거죠. 그래서 경비소에서 쭉 해서 될 수 없는 사람. 처음부터 경비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무자격자예요. 무자격자.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1항 14호에 따라 경비 업무에 종사할 수, 그러니까 뭐 결국엔 취업 제한자다. 성폭력 처벌법 위반해갖고 성폭력 범죄 처벌 등하는 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취업 제한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취업 제한 기간 안에 들어오면 자, 뭐다? 이쪽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채용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무자격자가 된다라는 거죠. 무자격자. 그래서 성폭력 범죄로 경비업 취업 제한자. 이런 사람들 무자격자가 된다.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 업무 해가지고 특수경비 업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경비업 취업 제한자 있죠. 그 다음에 자, 다번 디귿번으로 가보시면 집단 민원 현장의 시설 경비 업무 또는 신변 보호 업무 해가지고 있죠. 경비 지도사 또는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경비 지도사나 일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빠진다. 됐고, 집단 민원 현장에 일반 경비원 배치될 수 없는 사람. 폭력전과자는 배치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적격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경비업 취업 제한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다? 경비업자가 채용을 할 때 부자격자나 부적격자를 취업할 때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이제 어떤 내용이 등장했어요? 바로 도급인의 이제 의무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기계 경비 업무가 있네요.
기계경비 업무가 이제 까다로운 거죠. 이제 까다로운 이유가 관제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없던,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근데 자, 뭐다 경비시설을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서 신호를 줘가지고 순찰차 출동해가지고 경비 업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경비 업무가 되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자, 일단 수신했네요. 경보를 수신했어요. 지금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신속하게 쪽에서 대응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량 출동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뭐 있죠? 그런 경비업체 차량이 사이렌 켜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수신을 했다. 경보를 수신했다 이거죠. 그러면 신속하게 갖추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응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보 수신하고 다음 날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뭐다 늦어도 얼마? 25분. 그러니까 대응 체제는 최소한 몇 분? 25분 이내에. 상당히 늦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는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늦어도 25분 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대응 체제 몇 분? 25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경보의 방지 등 해가지고 있네요. 오경보. 잘못 작동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오경보.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잘못 경비 나오면 다 출동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다 계약 상대방에게 기기 사용 요령 및 기계 경비 운영 체계 등에 관하여 뭘 하게 돼 있다?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거 계약하게 되면요. 와가지고 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설명의 방법. 그래서 기계경비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하는 설명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그래서 있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전자문서는 어떻게 된다?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전자문서가 아니라 이거죠, 이거. 서면이 되는 거죠. 요거는 원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서면을 교부한다. 설명서 교부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느냐 했더니 당해 기계경비 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관제시설 어디에 있고 출장소가 어디에 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그래서 자, 일단 경보를 수신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계경비 업무용 기기의 설치 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그 다음에 오경보의 발생 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 및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고 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의 교부에서 기계경비업자는 시행령 8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과 함께 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등을 계약 상대방에게 뭐한다? 교부하게 돼 있다. 이런 것도 교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부하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경비업법 해가지 26조. 그래서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과실로 고의과실 경비 대상에 손해를 가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래서 경비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경비업자. 그러니까 경비원이 어떤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경비업자가 손해배상해 주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이제 사용자 책임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있는데, 자, 민법에 이제 사용자 책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당연히 경비원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배상을 해준다 이거죠. 근데 원래 민법은요, 위법행위자가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자가 고용한 사용자가 있겠죠. 사용자도 책임을 묻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워낙 경비업법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업법 26조는 민법 756조에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경비업법 26조가 없더라도 경비업자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경비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의 일반 이론에 의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엔 경비업법 몇 조? 26조는 민법 756조와 동일하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책임에 의해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죠. 사용자 책임. 그래서 사용자 책임은 뭐냐 했더니
자,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있고요. 사용자 책임은 보상 책임에서 이론적 근거를 할 수 있다. 보상 책임은 타인을 사용할 이익을 얻는 자는 이에 따른 손해도 분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배상이라는 이념에 적합하다. 그래서 공평배상이다. 이런 것들 이제 그 보상 책임. 사용자 책임 요건이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타인 이거. 근데 참고로 여기는 심하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외울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보시는데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자, 사용관계가 존재할 것. 계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일반 요건을 충족시켰을 것. 그다음에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 그다음에 가해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 그다음에 사용자가 면책 규정이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왜냐? 면책사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경비원 순수 개인의 일탈행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 우리가 감독할 만큼 했는데 했다. 그러면 경비업자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경비원이 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있죠. 그래서 자, 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면책사유 입증하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볼까요? 면책은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중 한 가지 사유만 입증하면 자, 되며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판례는 사용자 측의 면책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무과실인데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례가 이렇게 갔다고 했지 실제로 이게 진짜 무과실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과실 책임이다. 있고요. 넘어가시고 자, 사용자 책임의 이제 효과 있네요. 손해배상 책임이다. 그래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용자의 책임에서 사용자나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피용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비원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경비업자가 손해배상해줬죠? 그러면 경비업자는 경비원한테 구상을 합니다. 이거 너 때문에 돈 썼으니까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구상관계. 그래서 있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작동 방지 의무 해가지고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서류 작성 비치 의무가 있네요. 자, 이제 기계경비업자는 이제 관련 서류도 다 사무실에 갖다 놔야 되겠죠. 자, 마저 읽어봅시다. 기계경비업자는 대응 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 뭐한다? 비치하게 돼 있다. 됐고, 그다음에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해가지고 있죠. 출장소별 비치 서류에서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사항이 이제 뭐가 있습니까? 출장소별. 그래서 자, 경비 대상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 계약 기간, 그다음에 기계 경비 지도사의 명단 배치 일자, 배치 장소와 출동 차량의 대수, 이런 거 출동 차량의 대수도 자, 뭐다? 출장소별로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그다음에 5경보인 경우 5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5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5경보가 되면 계속 써줘야 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치 서류는 이제 보관을 하는데 얼마만큼 보관하게 돼 있느냐 해서 자, 경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자, 조치의 결과와 5경보인 경우 5경보가 발생한 경비 대상 시설 및 5경보 대상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자, 있죠. 그 다음에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얼마? 2년간 이를 보관하겠다. 1년입니다. 별로 안 길죠? 3년 나오면 틀리는 거죠.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들을 좀 이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계 경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경비 업무는 자, 이제 뭐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출동하는 거, 이걸 기계 경비 업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비업에서 자, 경비업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제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그다음에 현장에서 있는 경비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볼 건데 여기에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